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노부팀장님, 올려주시는 영상들 잘 보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은제나 방통대를 통해 컴공 전공 수업을 공부하고 학위 취득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까요?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비전공자 출신의 웹개발자인데 회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, 기초적인 컴공 지식, 자료구조, 운영체제 등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따로 공부 중이긴 하지만 단지 했다 보다는 그래도 전공자 타이틀이 있는 것이 시장에서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, 또 추후 웹 플랫폼이 아닌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으시 전공자 자격을 갖춘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인데,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원 석사 취득 등 다양한 시장을 경험해 보시고 개발 시장 전반의 흐름을 보고 계신 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게 비전공자 출신이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고졸이면은 학점은행제나 방통대든 다 컴공으로 어떻게든 나오는 게 나쁘지 않은데요. 이미 비전공자로 대학을 졸업했으면 학사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새로 따실 필요는 없어요. 오히려 웹개발을 하시니까 기본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좋고, 그리고 이제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가 더 중요하긴 해요.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다 못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좀 수준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검증을 못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자기네들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걸 볼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도 그 뭐 어떤 선입견이 있건 사실 신입들이 그 고연봉 부르면 어떤 경력자든 기분 나쁘거든요. 이 신입들이 건방지게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연봉 6천, 7천, 8천을 불러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런 반감도 이길 정도로 그 회사에는 찰떡이었던 거예요. 그 친구들이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볼지를 다 알고 예상하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10년 동안 다 모든 친구들 다 취직을 다 시켰거든요. 4년 전부터는 5천 이상으로 간 게 그 반감할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검증을 했을 때 웬만한 생각 있는 회사고 검증 능력이 있는 회사면 안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왜냐면 저도 실제 직원 뽑을 때 제 제자들을 뽑았고 너무 잘하니까.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밖에 안 가는 이유가, 써보시면 아세요. 써보시면 아시는데,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전공자는 아니잖아요. 비전공자들이 많거든요. 팀노바는 고졸들도 많고, 지금도 뭐 응용 2단계 제일 잘하는 친구들 중에 한 두세 명은 고졸이에요.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얘기해요. 우리 목표는 연봉 6천이다. 왜 그러냐면 지금 기술 수요나 모든 걸 분석을 해봤을 때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연봉이 세지면 세질수록 학력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게 있어요. 물론 이제 연구 분야냐 이쪽은 애초에 그 박사님들 이런 분들을 뽑기 때문에 연구 분야라면 좀 다를 수는 있는데, 아, 지금 굳이 학사가 있는데 이렇게 학은제나 방통대 이런 거는 이펙트가 하나도 없어요. 예, 전혀 이펙트가 없고 차라리 석사를 가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웹 개발을 하셨기 때문에 웹 개발 지식이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들을 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석사 박사에서 차라리 연구를 해서 좀 전공 쪽으로 컴공 쪽 관련 계열로 가는 게 나쁘지 않고요.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뭐 박사 따고 뭐 교수 된 케이스도 봤고,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교수 돼 있는 그런 개발자분들 꽤 있어요. 한 세 분 봤습니다. 그리고 정교수예요. 심지어 그냥 교수 아니고 정교수요. 그런 케이스도 좀 왕왕 있고, 예,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야간으로 해가지고 뭐 빼서 다니는 케이스, 차라리 그렇게 해서 라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.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. 근데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. 예, 지금 학사가 있으면. 근데 고졸이시면은 뭐든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뭐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닌데, 이렇게 좀 뽀다구 나는 게 좀 있죠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대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, 사실 독일처럼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게 마이스터가 독일어잖아요. 마스터를 독일어로 했을 때 마이스터인데, 독일은 그렇게 해서 BMW나 뭐 벤츠나 뭐 이런 데로 가는 이런 스타일인데, 우리는 마이스터고 가가지고도 대학 진행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막 꼬여버린 거야. 근데 원래는 고졸인데 IT에 특화시켜서 개발자로 이제 보내고 막 일해야 되는데 사실 현업에서 필요한 수준 대비
고등학생들이 그렇게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보산업고등학교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교육할 인력도 없어요.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자를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IT 선생님들이 그게 잘 되지도 않고,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런 어떤 되게 괜찮은 아웃풋을 못 내가지고 교수님들도 케바케가 있고 사바사가 있고, 그리고 학사 레벨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현업에서 뽑기에도 대학 졸업한 전공자들 제가 많이 검토했었는데 옛날에 학생 그 사람들 뽑을 때도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방학 때 자기가 따로 개발을 해서 포폴이 따로 있는 경우, 졸작도 그렇고 이제 조금만 물어보면 대답 다 못하거든요. 근데 이게 경력이 많아질수록 확실히 좀 본인의 커리어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런 게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.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. 심지어 프리랜서 가면 어떤 학교인지도 별로 관심도 안 줘. 그냥 뭐 하셨어요? 이거 만드실 수 있겠어요? 뭐 이런 거. 견적이 얼마예요? 프리랜서는 거의 이런 쪽이고, 물론 출퇴근하는 프리랜서면 조금 볼 수 있는데, 출퇴근하는 프리랜서도 그냥 경력 봐요. 커리어 보는 경우 되게 많고, 옛날에는, 지금은 사라졌는데 소프트웨어 등급제도가 있어서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등급제도 있을 때, 그때는 그 이전에는 막 진짜 경력만 있으면은 경력으로만 이렇게 딱 쳐가지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경력이 많아질수록 점점 그렇게 학력은 좀 희석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비전공자인데도 막 오래오래 하시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. 고졸인데도 뭐 경력 10년 넘는 그런 친구도 있었죠. 저 옛날에 20대 때. 그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. 그런 친구들은 뭐 날라다녀요. 돈도 많이 받고. 본인이 굳이 이렇게 아쉬워서 학점은행제나 뭐 방통대 아니면 사이버대학교, 막 디지털대학교 이런데 다니는 케이스는 있어요.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,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아쉬워서 따는 느낌? 그것 때문에 엄청 도움을 받는다? 그러니까 초보자들 레벨에선 좀 도움이 될 수 있죠.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미할 거예요. 그냥 공부를 하시고, 차라리 굳이 그 돈을 투자할 거면 그냥 저렴한 디지털 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막 이런 데도 보면 석사 과정이 디지털로 하는 데가 있어요. 사이버로. 그런 학교가 은근히 있거든요. IT 관련. 차라리 저 돈 투자할 거면 그런 석사? 그러니까 저는 되게 훈련소에서 되게 재밌는 애 봤는데, 대학 진학이 원래 군 생활하는 동안 대학에 못 가요. 그런데 유일하게 가는 게 사이버 대학교 이런 건 돼요. 근데 어떤 친구는 군 생활하는 동안 석사 박사를 디지털로 딴 친구가 있어요. 석박사를. 되게 신기했어. 자기는 이제 박사 과정 하고 있다고. 그러면서 회사 일하면서 박사 학위 따면서, 그러면서 군생활까지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죠. 그러니까 병역특례 하는 애들이 그 당시에 비상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. 머리 똑똑하고 되게 성공 많이 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더라고. 나중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. 근데 그렇게 디지털로 그냥 가볍게 따는 방법도 있고, 저녁 타임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, 저는 차라리 굳이 공부를 하고 타이틀이 필요하시다면 석사 박사를 딸 것 같고, 있어서 뭐 손해볼 건 없는데요. 있어서 손해볼 건 없는데, 이제 석사나 박사부터는 특히나 이제 연구원들을 뽑거나 이런 회사는 어떤 논문을 썼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볼 거예요. 근데 일반 개발자 레벨에서 있으실 거다라고 한다면, 굳이 뭐 그런 학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를 질문을 하면서 수준 파악이 금방 되거든요. 이쪽이 되게 재밌는 게 수준 파악이 되게 쉬워요. 생각보다. 이 사람들한테 질문 막 던져보고 심층 면접하면 보통 다 그 밑바닥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 뽑았고, 그렇게 해도 진짜 잘하는 친구들 뽑을 수 있어요. 달라요. 그냥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얘기하는 게 달라요. 잘하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경력이 많아질수록 본인 커리어가 훨씬 중요하고요. 최근에 무슨 뭐 시위를 한다고 탄핵 찬성 반대 집회 보면은 이제 탄핵 찬성 쪽에는 어디지? 한국사로 유명한 그 강사 한 분이 거기에서 강연을 하고 막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, 또 다른 한쪽도 한국사로 강한 그 전환길 선생님인가, 아무튼 그분이 거기서 이제 집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? 연설 이런 걸 하는데, 제가 근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탄핵 찬성하고 반대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학교가 그렇게 막
연 60억 벌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뭐 일타 강사들인데, 그분들이 재밌는 게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서울대나 뭐 무슨 엄청난 손꼽는 막 고려대, 연고대 막 이런데,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전남대, 경북대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, 이게 실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물론 전남대나 경북대가 막 안 좋은 학교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서울대만큼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근데 그 학력보다는 결국엔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. 근데 IT 업계는 학력보다도 그게 더 심해요. 이번에 그 딥시크의 되게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인 그 어떤 여자 프로그래머 분은 그 샤오미의 20억 제안을 받았대요. 연봉을 20억 제안을 받을 정도로 핵심 개발자들은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한 커리어가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그렇게 많이 중요해지지 않거든요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IT 쪽은 좀 그게 심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학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, 솔직히 방통대나 학점은행제나 이렇게 해서 그 타이틀이 있는 걸로 그런 이펙트를 줄 수 없어요. 그 진짜 엄청 좋은 학교 명문대에 나오지 않는 이상. 근데 팀노바 졸업생 중에도 서영고 친구들 있었고, 이게 유니스트 출신들도 꽤 있었거든요.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말해보면 확실히 똑똑해요.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본 지식도 되게 많고.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렇게 개발해서 압도적으로 잘하진 않았어요. 아, 딱 한 명? 그 친구 비전공자에서 신문방송학과인데, 이 친구는 졸업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좀 규칙을 어겨가지고, 그래가지고 그냥 졸업을 안 시키고 내보냈는데, 교육은 거의 다 받았어요. 그래서 사실상 졸업생들이랑도 친하고 잘 지내고 그런 친구인데, 근데 그 친구는 확실히 비상했어요. 그러니까 머리가, 근데 신문방송학과 걔는 수석이었어. 고려대. 근데 걔는 그냥 본인이 좀 머리가 비상해요. 그러니까 얘기해보면은 느껴져. 근데 검토할 때 좀 아쉬운 부분들 얘기해주긴 했는데, 그래도 그 검토 레벨이 높더라고. 리서치 진짜 잘하더라고.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크게 되겠다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되게 엄청 큰 기업에서 CTO 돼 있더라고요. 잘하더라. 보통 그래요. 그렇게 좀 머리 비상한 친구들은. 건데 그런 친구들이 막 1000명에 진짜 몇 명 안 돼요. 1000명 만나보면은 한 진짜 한 5명 되려나? 몇 명 안 되는데, 근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 친구조차도 이제 팀노바 졸업생들끼리 서로 같이 연계해서 그 회사로 나중에 다 채용해서 들어갔거든요. 그 친구가 CTO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4-5명 정도를 다 채용해가지고 그 회사 일하다가 또 나중에 뿔뿔이 터진 걸로 아는데, 그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잘 나가는데, 그 친구는 계속 있을 거예요, CTO라서.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 제외하고는, 그 친구는 근데 비전공자니까 전공이냐 아니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. 사실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그래요. 경력이 좀 적을 때는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죠.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. 근데 경력 많아지고 내가 커리어가 괜찮으면 크게 상관없어요.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, 어쨌든 그렇게 할 거면 석사나 박사 쪽,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돈 들여서 할 거면 가볍게 따는 석박사도 있다. 그러니까 말이 가볍죠. 계속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만만하진 않는데, 아니면은 저녁에 가는 석박사도 있다. 근데 그건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. 좀 동의를 해주고 좀 그게 돼야 되는데, 아마 직급이 좀 있으셔야 될 거예요. 석박사를 따시려면. 그리고 이제 그런 석박사 인력이 되게 중요한 인력이면 괜찮아요. 근데 모르겠네요. 근데 인공지능 분야랑 그 보안 분야 쪽도 이제 석박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막 해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전문적으로, 그러니까 보안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제품 종류도 많고, 그 웹 방어에 특화된 게 있고, 암호화하는 거에 특화된 게 있고, 그리고 어떤 디컴파일 하는 거를 막아주는 난독화에 특화된 제품들도 있고, 약간 되게 많아요. 보안 회사가. 보안이 분야가 엄청나게 미친 듯이 넓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회사들마다 막 엄청난 논문들 이런 거 많이 써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런 곳들은 저녁에 석사 박사 나간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는 좀 많이 배려를 해줘요. 왜냐면 그 사람이 회사에 남아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런 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, 라는 거죠. 근데 아무튼 뭐 지금 말이 막 두서가 없는데,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제 얘기 취합해서 잘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생각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